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부터 대구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네요. 애초에 좀 공지부 예정된 것보다는 좀 하루 빠르다고 하는데 일단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돼요. 제가 제명되고 나서 병원을 그만둬서 최근에 부정선거를 말씀하시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 상황이 되는 대로 큰 걸로 찍습니다잉. 잠시만 나오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공개 대표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나라가 정적을 쳐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비슷한 톤으로 국민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온 것도 다들 뭐 회피하지만 뭐 저는 저 한번 믿어주시고 제가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해 볼 테니 한번 맡겨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대구에 온 것이라는 말씀. 오늘의 모습까지 보셨는데 원래 한동훈 전 대표가 하루 일찍 내려간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 수목금 이렇게 일정을 근데 생각하고 언론에는 있었습니다. 안 알린 건가요? 그렇죠. 네, 그 특별히 알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민심 경청로드를 할 때 다 그렇게 갔었기 때문에 이번에 근데 이제 성운시장 방문은 조금 일찍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렸던 거고 예. 그래서 수목금 이렇게 3일 일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한 거 보면 이 대목이 좀 눈에 띕니다.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이 계엄이나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정면으로 승부해보겠다는 의미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다시 재건하는 이러한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예. 이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 지도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지금 현재 유력 정치인들이 사실 말은 굉장히 길어지고는 있지만 예, 그래서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정면으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예,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서 탄핵은 어떻다는 것이냐? 또 말을 잘 못하고 그러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나온 것이고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한다고 이야기하고 예. 또 미래로 나갈 비전은 비전대로 이야기하면서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가 먼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소위 말하는 당권파라는 지도부에서도 입장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그를 통해서 보수 정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대구 시민들 또 경북의 네. 우리 TK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어찌 보면 어떠한 방향이 우리 보수의 재건의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네. 그러한 것들을 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 뭐라고 했냐면 대구가 과거부터 아주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엔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주로 되면 이런 이슈에 대해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에 대해서 대구에 가서 본인이 직접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대구에 간 이유가 이제 대구에 가서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지금 쥐어져 있는 배신자라는 그런 주원 글씨를 떼겠다. 그를 정면으로 대구에 가서 돌파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한 게 더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이제 당을 이끌어오면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예. 사실 딱 내세울 만한 좋은 성과는 사실 없어요. 지난번에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보궐선거도 그렇고 전부 다 한동훈 대표가 이끌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았었고요. 지지율도 사실 그 당시도 좀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을 이끌었을 때 그 기간 동안 한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얘기해 보면 당의 갈등과 분열 외에 딱히 떠오른 게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보수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먼저 찾아가서 대구가 반기든 반기지 않든 관계없이 대구에서 계속 얼굴을 나타내고 대구에서 자꾸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예. 나는 보수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나에게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주지 마세요라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대구를 계속 방문하고 대구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해석한 것이 정치적으로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변호사께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정면 승부라는 건 뭐
보궐선거 나오면 출마하겠다는 뜻이고. 출마지다. 근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사실은 지난번에 아마 서울에서 북콘서트 할 때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15,000명 정도 와서.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대구나 부산 가겠네. 가는 건 정해져 있는데 네. 가서 북콘서트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방문을 할지. 근데 아마 그런 얘기 있었는데 북콘서트를 또 하면은 사실은 정치적인 행보로 좀 덜 보일 수 있어요. 뭐 연예인이냐 뭐 이럴 수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냥 하루 가도 되거든요. 네. 27일 내일 그냥 하루 가도 되잖아요. 서울시장. 가도 되는데 이틀 전에 간 거는 약간 붐업한다. 사람들한테 관심 주도. 왜냐면 네. 본인은 안 알리지만 이미 언론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실제로 뭐 서울시장 가면 많은 분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저는 아마 일찍 가서 이렇게 몇 군데 방문하지 않나. 원래 정치인들이 어디 출마할 때는 네. 가서 어디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유력한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몰래라기보다는 비공개로 만납니다. 그렇죠. 만나는 게 주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비공개지만 공개 행보예요. 네.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분위기 업해서 서문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서 결국은 그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서문시장 갔을 때 현역 의원도 별로 많이 안 오고 네. 그다음에 대구시장 나간 후보들도 많이 안 오고 주민들도 많이 안 왔잖아요. 그거 아마 좀 대비시켜서 예. 보수의 적자는 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는 컨셉으로 보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장소가 서문시장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 얘기가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지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조롱받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우리 보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요. 대구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계속 나오던데요.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라는 데가 예. 외지인들에 대해서 문을 예전에 조순영 네, 의원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케이스겠네요. 아니죠. 김부겸 총리는 고향도 TK이고 고등학교도 대구서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출마한다 안 한다 어디로 간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수 대변인께 여쭤봐야 돼요. 대구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를 출마할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할 이유가 정치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어차피 상상력의 영역이고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네. 그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닫아놓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조순영 의원 케이스는 이제 민주당 쪽이었잖아요. 그분은 예. 민주당 인사였던 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김부겸 의원은 민주당 분인데 대구 출신이었고 당시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김문수 후보를 네.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구에 역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대구도 나름대로의 역동성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사실 사실 뭐 상황을 이제 보면서 네. 상상력의 영역이니까 두고 봐야겠죠. 지금 네. 뭐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이길 전략을 짜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봐야 되겠죠.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짤지 근데 모르겠지만.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이 궁금한데 한동훈 전 대표는 연고가 없잖아요. 전혀 대구에. 없죠. 예, 전혀 없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이유가 이제 대구라는 이제 도시의 상징성이죠. 그 상징성 자체가 전부 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걸로 다 이제 대표되고 있으니까요. 예. 보수의 심장에서 내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거기서 승리를 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성과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 좀 있는 그런 배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된다 그러면 아주 크게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거고 떨어진다면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배팅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게 되냐.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 본인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면은 잘 도전 안 한다. 즉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아닌 좀 더 유리한 지역구를 현실적으로 선택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한 곳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검찰 시절에 조국 수사했었다. 그리고 조국 관련돼서 내가 그 범죄 혐의라든가 이런 거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조국 잡았다는 얘기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항마로서 딱
대결 구도를 만드는 그런 판이라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되면은 좋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생각으로 대구와 부산에 노크를 하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봅니다. 정치부 대변인은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하면 가능성이 어때 보여요? 전 그래도 대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요. 대구 지역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타지인 외부인을 받아주지는 않는다 말씀은 하시지만 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적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무소속.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수 지역 우리가 뭐 민주당 사람이 보수 지역 어떻게 알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호남과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합니다. 저희 호남도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주십니다만 예. 민주당이 좀 잘못 나가거나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봤을 때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회초리 정말 세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렇죠. 대구가 그런 곳입니다. 대구도 제가 알기로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0년 때 그때 총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홍준표 시장 그 당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복당해가지고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대구시장까지 됐었죠. 그 이전에도 뭐 무소속 대구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당선된 분들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대구에 나가겠다고 말을 못하는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만약에 뭔가 대구로 나갑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저는 장동혁 지도부라면 뭔가 그 대구 지역에 재보궐 선거가 안 나오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현역 의원들이 있지만 현역 의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가 안 비니까. 그렇죠. 당권파에서 물밑에서 그냥 현역 의원 아닌 사람을 밀어줘서 예.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면은 그럼 재보궐선거 지역이 안 생깁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 나가겠다고 선언했는데 거기에 재보궐선거가 안 나와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동혁 지도부에게 대비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예. 저는 대구 지역에 만약에 티오가 난다면 거기 갈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2020년 선거 때요. 근데 그때 홍준표 후보도 무소속이었지만 뭐 경남에 있는 김태호 후보도 무소속이었고요. 인천의 윤상현도 무소속, 강원도의 권성동도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제대로 안 하거나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보수 유권자들은 그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게 어느 지역에서나 다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준호 대변인, 그럼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자리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궐선거구를 안 만든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조금 억지 같아요. 이제 뭐 상상을 한다 그러면 소설을 쓸 수 있으니까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한 명을 위해서 보궐선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중진들 나오려면 한 3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꽤 있죠. 그렇죠. 예. 추경호라든가 주영 의원, 윤재우 의원님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주저앉히고 본인의 뜻을 못 펼치게 막겠다? 그게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정말 나가서 한번 붙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인천 계양에 가서 소영길 전 대표랑 붙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예 도전을 안 하겠지만 거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왔던 지역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양보해줘서 그 대통령의 탄생에 만들어진 소영길 전 대표가 돌아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영길 대표는 지금 정청래 친명으로 붙어가지고 차기 당권을 더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여권을 상대로 싸우는 그렇죠. 아예 것이죠. 법 여건을 그러니까 우리 당내를 겨냥하지 않고 아예 법 여건을 직접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가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냐. 이재명 정권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로 향할 거냐. 이건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명 이후 첫 일정을 지금 대구로 잡은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보수가 정말 너무너무 참담한 지경에 몰려 있습니다. 아까 뭐 한동훈 대표 시절의 지지율 이야기라는데 장동혁 대표 시절의 지지율이 오늘 이따가 조사에 질문지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역대 2번째로 낮아지는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정말 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으로서 최전은 송원석 비대위원장 시절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장동혁 대표 시절에 이런 역대 2번째로 낮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지금 실망을 하고 처참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뭔가 보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재건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행보거든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행보를 보여줬다면 서문시장에서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왔었겠죠. 하지만 그러질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구를 방문하고 내일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을 하는데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봐도 이제 보수의 열망이 어디에 모이고 있는가는 보수 지지자들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보수를 다시 재건하는 지도자, 리더가 누구인가를 선택받는 그러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현역 의원이나 지지자들 많이 갑니까? 저도 내일 갑니다. 예, 많이들 갈 겁니다. 예. 많이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예. 지금 뭐 당내에서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가는 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하겠다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당내에서는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뭐 전혀 굴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한덕수 무소속 후보 주변에 계시던 분들부터 빨리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 지금 사진이고 뭐고 우리 MBN 뉴스가 지금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운데 한덕수 이렇게 무소속 후보가 딱 서 있고 주변에 추경호 의원, 뭐 이상규 위원장, 뭐 김기흥 저기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도열해 있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따지시고 이 부분에서 따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랑 뭐 당협위원장도 한 몇 명 정도 지금 예상? 꽤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지금 뭐 끝나고 서문시장에서 뭘 먹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꽤 많이 갈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내에서 이게 동행하는 거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 얘기 듣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하다 봅니다. 당원 그리고 최고위원이잖아요.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간다. 거기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이랑 다툴 텐데 뭐 하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징계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치적 도의상 맞지 않다. 정치적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거는 해당 행위잖아요. 그렇죠? 해당 행위를 한다는 거 관련해서는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도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오는데 동석하고 동행하는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대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시민들과 함께 접촉을 할 텐데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들어보면 조금 또 변화된 마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 됐지만 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 그죠? 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에 많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도 제명된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치인과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당연히 보장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징계할 사안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기흥 대변인 얘기를 보면 해당 행위고 이거 당연히 책임질 각오하고 내려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도부 분위기가 그런 겁니까? 아니 당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저 문제를 징계위에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발을 하면서 우리 당에서 뽑은 사람들, 우리 당원들이 뽑아준 최고위원과 또 국회의원들이 저기 왜 무소속으로 출마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응원하러 지지하러 왜 나갔느냐? 난 당원으로서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윤리위에 제소했다 해가지고 그걸 바로 심사를 해가지고 단 한 번 서문시장에 몇 월 며칠 나갔지요. 거기 몇 시간 동안 같이 있었지요. 밥도 같이 먹었지요. 라고 하면서 그 한 번을 가지고 어떤 처벌을 내린다? 그거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횟수라든가 농도라든가 수위라든가 이런 것도 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로 따져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단 1회선 가지고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겠느냐. 다만 만약에 이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출마했고 무소속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 선거 기간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가서 선거 기간 내내 열흘 넘게 계속 캠프도 참여하고 유세차에 올라가고 어깨띠를 들고 같이 한동훈 전 대표 당선을 도와준다. 그러면 이건 해당이가 명백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이 아닌 단 한 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도와줬다 또는 지지했다 해가지고 징계 처벌받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 일단 제소는 될 거다 이런 건 얘기죠. 뭐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한 25명의 이름 올렸다가 이미 제소가 돼 있는 입장이라서 뭐 제소를 하면 뭐 더블로 제소가 되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우리 대선 후보 경선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김문수 후보, 뭐 홍준표 후보, 뭐 한동훈 후보 해가지고 경선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덕수 후보 무소속이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 캠프에 수석 대변인이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 그리고 거기 캠프에 대변인이 당시 연수갑에 당 대변인 자리는 내려놨대지만 연수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김문수 캠프에 한덕수 캠프에 대변인을 한 게 김기흥 대변인이에요. 네. 지금 뭐 정치적 도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우리 당 그 대선 후보 그 경선하고 있을 때 무소속 후보 옆에 가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당시에 예. 그때 바로 옆에 김기흥 대변인이 딱 서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호남 사람입니다. 외칠 때 예. 함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죠.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과 그다음에 김기흥 대변인부터 먼저 그럼 뭐 징계든 뭐든 본인들이 자청해서 책임을 지시면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덕수 이제 전 후보와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건 굉장히 좀 부적절한 비교라 왜 생각됩니다. 부적절한 거예요? 무소속인데.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는요, 한덕수 전 후보가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요. 곧 예. 단일화 되겠다. 그리고 이미 경선 때 당 지도부한테 찾아가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오갔고 실무자들에게 만나서 김문수 캠프와 한덕수 캠프 그리고 당 실무자까지 단일화에 대한 일정까지 논의를 했을 정도로 곧 단일화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우리 후보다라고 이제 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 합니까? 아니죠.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리고 본인이 지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장동희 지도부에 공격을 하고 장동희 지도부를 좀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완전히 목적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한덕수 후보와 지금 한동훈 이제 앞으로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예.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 아니, 지금 박상수 대변인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이제 정치인들이 내려가고 팬카페에서도 내려가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그래도 붐이 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의 심정인 애초의 목적, 대구의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지지자 대부분이 참 뭐 이게 우리 당의 현실이긴 한데 예. 네, TK, PK 영남권 지역에 계세요. 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들 올라오시고 막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수도권에 어마어마한 지지자를 갖고 있는 당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영남권에서 그와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다라는 측면은 동일한 것이고 그리고 계속 한덕수 후보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이나 선고를 받은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 게 해당 행위가 아니고 아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예. 제가 단언컨대 한덕수 후보는요 당시 당원들의 투표에서 단일화를 다수가 우리 네. 당원의 다수가 단일화를 반대하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후보는 당시 김문수 후보였고 김문수 후보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 당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투표에서 절반 넘게가 반대한 그 후보를 가서 그렇게 지지를 했고 옆에 서서 행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죄부터 한다면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문제인 것 얘기는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실제 뭔가 이루어지면 얘기해 볼게요.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지지율이 오늘 나온 그 M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글쎄요 이런 조사 결과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대구입니다. TK 대구 경북인데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동일하게 지금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현권 투표로 이 지지율이니까 국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인식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TK에서. 두 분 싸우시는 거 보면 되잖아요. 저는 다른 당인지 알았어요, 같은 당인지 아니고. 네. 사실은 지금 당내에 지금 갈등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대구가 어찌 보면은 국민의힘이 심장이라 할 수 있는데 네. 나눠 쪼개져 있는 거죠.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당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사실은 선거 앞두고 지금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계속 지금 뭐 한동훈 징계뿐만 아니라 배현진 징계 지금 말씀처럼 원외 당협위원장도 징계하고 지금 또 여기 가면 또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실 선거 앞두면 뭐 인재영입위원회 누구 인재영입했다, 공천 어떻게 한다, 우리 정책 이런 거 할다 이게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뭐 나오는 얘기가 징계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한마디로 네. 계속 쳐내고 있거든요. 빼내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실망한 게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TK에서 네.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죠. 다른
뭐 부울경은 이미 뭐 지지율에서 많이 앞서고 있어서요. 아마 대구가 만약에 여기서 역전이 된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윤핵관을 다시 뭐 절연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뭐 다시 얘기 안 하겠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장군이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보수 진보가 지금 선거를 앞두면은 이제 정책 경쟁으로 잘하기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여권에서 대구도 해볼 만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궐선거에서 3자 구도가 되면 거기로 이제 관심 집중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오다 뉴스를 보니까 대구 경북 통합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반대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구 지역 언론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거에 대해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는 원래 찬성이었는데 경북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아마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도 뭐 대구 국회의원들과 그다음에 경북 국회의원들이 찬성한다 그러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통합 선거를 하게 대구 경북을 한 번에 선거하게 돼요. 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대구시장 선거만으로 변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물론 경북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만 큰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판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호 대표 지금 민주당에서조차도 이렇게 TK 지역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원인을 당 지도부에서도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죠. 데이터는 다 보고 있죠. 매일매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다 받아보고 있고요. 그 또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아마 전화로 여론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거. 사람이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주로 응답을 많이 합니다. 소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계가 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게 직접 물어보면 부담스러워한다는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전화 이제 응답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에서 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국정 운영에 강한 그립감을 쥐고 이끌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 일단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한 임팩트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소외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이제 계속 갈등과 분열 내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보기가 싫어서 등을 돌리는 이런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봐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민주당과 같은 지지율 나와가지고 조금 저도 충격을 받았었는데 당내 갈등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유리하다?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거를 아마 우리 우파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좀 있으면 좀 깨닫고 또 본격적인 선거 모드가 하고 또 공천 후보자들이 면면이 좁혀지면서 지금은 뭐 5-6명 후보가 3-4명으로 좁혀지기만 하더라도 아마 당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당 지지율이 오르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재 지지율 상황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당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대로는 어려우니까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노선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깊이 고민하면서 마련하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게 만든 장본이 누구입니까? 정부 여당이죠. 그러나 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공동체인이고 모두의 책임이다. 내 스스로의 책임인데 왜 자꾸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냐.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자. 그래서 노선 변화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부인 대변인 이제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준호 대변인도 대략적인 회의 내용을 들으셨나요?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주로 이제 좀 힘을 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 다수라 그러더라고요.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 힘을 모으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이제 다수 의견이었었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이제 의원들이 또 이제 친한계 의원으로 추정되지만 그런 분들이 절반 정도가 우리 변침해야 된다.
중도를 품기 위해서 전류 선언도 해야 되고라고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실제 중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고 힘을 모으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예. 하면서 유연한 좀 태도를 좀 지도부가 보여달라 이런 내용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의 지금 그 스탠스를 지지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큰 그림에서는 그 방향에서는 지지를 하고 공감을 한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서는 예.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유연하면 내용. 좋겠다. 네, 이런 취지의 이 내용입니다. 얘기는 박사님 유연하면 좋겠다. 예. 지금 제가 이준우 대변인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지도부가 지금 현실을 좀 이젠 좀 직시를 할 때가 됐다.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전화 면접 조사, ARS 면접 조사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요 설문조사 중에 ARS 면접 조사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거에서는 지난주보다 2배 격차가 늘어난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사도 나왔고 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텐데 언제까지 현실 부정을 할 것인가고 그리고 우리 당의 중진급들로 갈수록 원하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유연하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노선에 대한 지지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이제 변화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가져갈수록 여론조사에서 점점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으로 갈 것이고 무엇보다 4월 5월 이후로는 장동혁 대표가 우리 후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예. 주호영 의원이 최근에 북콘서트 하면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대표라는 직함도 없었어요. 장동혁 축사 없이 라는 말이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후보들의 그 유세나 이런 상황에서 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철저히 소외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지난 총선에서 출마를 해서 뛰었지만 3월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 당 후보들이 많이들 빨간색 옷에서 흰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 저는 끝까지 빨간색 옷 입고 뛰긴 했지만 흰색 옷으로 갈아입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흰색 옷 입고 뛰고 지도부의 유세를 거부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정말 지도부가 대우각성을 하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통해서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돼.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일단 장동혁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계속 이런 얘기로 이제 화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얘기는 자주 했던 얘기죠.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가벼운 뉴스 한번 보면 전한길 씨가 이제 경기도에서 콘서트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죠. 김동연 도지사 때문에.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에게 뭐 거의 반말로 뭐 화살을 돌렸다고 하는데 영상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좌파냐 우파냐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는 건데 성취훈 부대변인 이게 유튜브에서는 뭐 반말로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글쎄요, 제가 보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반말로 광역단체장 아무리 상대 정당의 단체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네. 반말로 부르는 거는 잘 못 봤는데요. 일단 전한길 씨는 일단 김동연 지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를 했잖아요. 지금 콘서트 티켓 판매 10%도 채 안 되는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자들은 전부 다 무슨 소리냐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콘서트가 취소됐으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콘서트 그 취소 그리고 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어디다 핑계를 댔죠? 민주당 핑계를 계속대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콘서트가 취소됐다. 뭔가 사람들이 못 모이고 있다. 출연자들이 출연을 번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출연 예정자라고 포스터에 나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죠. 다 속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콘서트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한길 씨가 계속해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했고 그것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오세훈 시장에게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이 콘서트를 안 열어주면 좌파 열어주면 뭐 우파 뭐 이런 식의 뭐 우파 간별사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 여기 뉴스와이드 나올 때마다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의 뉴스는 참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환기 씨 같은 사람한테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전환기 씨가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낱낱이 알아야 혹시나 저런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또 예전에는 뭐 그 건국하겠다고 돈 모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들도 국민들께서 좀 아시고 아니면은 내 주변에 혹시나 나의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어르신이 뭔가 전환기 씨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전환기 씨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다. 절대 거기 돈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전 열리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그럼 오세훈 시장이 좌파가 되는 겁니까? 저희 당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분의 말에 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콘서트 대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했던 영상을 한번 다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보고 요구하고 싶어요. 야 오세훈 서울시장, 네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아니면 반국가 세력입니까? 오세훈이가 만약에 우파고 보수고 국가 세력이라면 전환길 뉴스가 애써 이런 자유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고 못하게 지금 압박을 넣거든. 오세훈 시장이 우파고 보수주의 시장을 자처한다면은 그 행사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 대목에 뭐 대가들 떠나서 이주로 되면 저 시각역 오세훈 시장을 보수 진영 내에서 좌파냐 우파냐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전환기 씨만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 진영의 일부에서 꽤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은 이번에 전환기 씨 때문에 처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전환기 씨가 본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관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저 프레임을 짜서 좀 오 시장을 푸시한 게 아니겠는가? 그냥 요 목적으로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오 시장한테 대해서 뭐 좌파냐, 뭐 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진보 성향이냐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예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 시장이 물론 이제 지도부랑 좀 다른 의견이 있긴 하겠지만 예. 오 시장의 정체성 자체는 보수다 이렇게 봐야겠죠. 좀 더 중도 보수에 가까운 그런 분이라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